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지난 7일간 보합권을 맴돈 가운데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는 9%가량 상승하며 톱10 암호화폐 중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0일 오후 12시 2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30% 상승한 0.469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일주일 새 8.89% 올랐다. 반면 시총 1위 비트코인은 0.21%,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은 0.19% 오른 데 그쳤다. 오는 8월 3일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 라이트코인이 지난 7일 동안 13.78% 오르며 시총 30위 코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라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팀원 연설 자료 공개 예정 일자가 6월 6일에서 13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세크와 리플이 자료 공개 일자를 일주일 연장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세트 전 임원인 윌리엄 힘웡의 발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힘웡 연설 문서는 2018년 6월 당시 세트 임원에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힘웡의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밤 뉴욕 증시는 구제한도 협상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3% 하락한 33,426.63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14% 떨어진 4,191.98로 나스닥 지수는 0.24% 밀린 12,657.90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약 보합 흐름 속에 27,000달러 선을 밑돌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빈크립토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가 강세를 나타내며 최근 52주 고점을 경신했다. 현재 일본 기준에서 NDX와 비트코인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회복될 경우 NDX 강세는 향후 수개월 내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회복하는 데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미디어는 NDX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세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NDX와 BTC의 음의 상관관계가 가시화된 시기는 2월에서 3월 사이였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9,5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았고 이후 나스닥은 약 1개월간 횡보했다. 두 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회복한 뒤 동반 상승을 이어갔다. 오늘날 MDX와 BTC는 최근 12개월 내 세 번째 일봉상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완만한 약세, 나스닥은 급등하고 있다. 이전의 시나리오가 반복된다면 두 지수의 양의 상관관계 회복 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순항하는 듯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 구체한도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구체한도 상향 문제와 연계된 정부 지출 삭감을 둘러싸고 양측 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19일 실무 협상이 일단 중단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금년간 실무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디폴트 위기감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어떤 조치도 없다면서 잠시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전날까지는 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는데 쉬운 단계는 넘어갔고 이제 어려운 것만 남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어제는 나도 길이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느꼈다면서 우리는 내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없다. 작년에 우리가 쓴 것보다 더 적게 써야 한다. 간단하다고 밝혔다. 메카시 의장의 지명을 받아 백악관 실무팀과 협상 중인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도 이날 실무협상장에서 나와 하원, 공화당과 백악관 간 간극을 지적하면서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 협상 재개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예상 문제와 관련해서 공화당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대화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실무팀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초당적 해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지난 16일 부채한도 논의를 위한 2차 협상을 벌였다. 이어 협상 권한을 가진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자 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공화당의 협상 중단 선언 전까지는 실무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17일에 협상 타결을 자신하고 메카시 의장도 같은 날 뒷볼트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렸다. 실제 백악관은 이날도 글을 올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협상팀으로부터 초당적 예산 틀에 도달하고 의회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협상 경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해 받았다면서 협상팀은 대통령에게 꾸준한 진전, 프로그레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특정 부문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에서 근본적 입장차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실무 협상장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지지는 않았으며 대담이 중지되기 전 협상장에서는 특정 사안이 아니라 공화당이 요구하는 지출 삭감 전반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다. 이와 관련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약화하는 공화당의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하지 말 것을 백악관 협상팀이 지시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 가정비용 절감 등 우리가 이룬 진전을 되돌리려는 극단적인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의료 서비스 확대와 중산층 비용 감소 등과 관련한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실무 협의가 교착되면서 해외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21일 귀국해서 부채한도 협상을 최종 타결하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상한인 부채 한도가 제때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협상 교착 사실이 알려지자 S&P 500 지수는 한때 장중 고점 대비 0.8%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다만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 아니고 과거 부채 한도 협상에서도 타결 전까지 강도 높게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한 전례가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 귀국 이전에 실무 협상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 내주께로 예상되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 간 한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이 벼랑끝 협상에서 걸림돌을 해소하고 극적인 급반전을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 유가는 장막판 부채 한도 협상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에 급락 반전했다. 그러나 이번 주에만 2% 이상 올라 5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1센트 하락한 배럴당 71.55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장중 2% 이상 올랐으나 정오께 부채 한도 협상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WTI 가격은 이날 하락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다. 다만 이번 주에만 2.16% 올라 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 부채 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막판 위험 선호 심리를 악화시켰다. 이날 정오께 공화당 협상단이 회의장을 빠져나온 후 갑작스럽게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어떤 움직임도 없다면서 따라서 일시 중단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백악관 실무팀과 협상 중인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 의원도 이날 실무 협상장에서 나와 생산적이지 않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패트릭 맥헬리 미국 하원 의원은 이날 다시 모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주말에 회의가 재개될지도 미지수다.
부채한도 협상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에 2% 이상 올랐던 WTI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주가도 약세로 돌아섰다. 우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의 유가는 미국의 부채한도 합의 기대로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부상하며 한 주간 오름세를 보였으나 부채한도 낙관론이 금요일에 갑자기 사라지고 유가는 급락했다고 말했다. 익시니티 그룹의 한탄 수석 애널리스트도 마켓워치의 이번 주의 유가는 미국이 디폴트를 피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위험선으로 올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가는 지속해서 수요 쪽 공포로 짓눌려 있기 때문에 WTI 가격이 $80대로 회복하려면 강세 쪽에서 나와야 할 것들이 더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침체를 둘러싼 불안감을 잠재울 때까지 특히 중국 경제가 더 광범위하고 더 탄력적인 회복의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유가 반등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마스 라우머 연구 컨퍼런스 대담에서 긴축 정책이 시차를 두고 어떤 효과를 가질지 그리고 최근 은행업의 스트레스에 따른 유동성 축소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축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는 데이터와 점차 발전하는 전망을 보면서 신중한 평가를 할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업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결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연준이 다음 달 13에서 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 투자자들이 발언 전 33%에서 13%로 줄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캐시 포스트잔시크 내셔널 생명보험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6월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그의 기본 시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파월 의장이 6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향후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지침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 추가 긴축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시할 요인을 식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말해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또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FOMC의 시각을 계속 뒷받침한다면서 특히 서비스업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억만장자이자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컨이 약세장에 베팅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경제 매체 마켓워치가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컨이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을 얻는 해지 투자를 통해 지난 2017년에만 18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피트는 추산했다. 또 20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손실액은 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6년여간 손실 규모를 합치면 88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기간인 2020에서 2021년에 국한하면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증시가 호조를 보여 43억 달러를 잃었다. 아이컨의 투자회사 아이컨 엔터프라이즈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부터 약세장에 베팅해왔고 갈수록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증시 지수나 개별 기업,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해 공매도하는 수법이었다. 아이컨은 코로나 사태 당시 증시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연준은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시장에 수조 달러를 투입했고 결과적으로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격언이 맞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단기 또는 중기 관점에서 시장을 고를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 몇 년간 나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수한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건축법 위반 의혹으로 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빌딩 검사국은 19일 트위터 빌딩에 대한 새로운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에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을 밤늦게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시 머스크는 비상 경영을 이유로 사무실에 침대를 두면서 직원들에게 밤샘 근무를 하도록 했고 자신도 일하면서 잠도 자고 있다고 트윗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위터 전직 직원들은 이 과정에 머스크 경영진이 건축법을 위반해 건물에 많은 변화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건물 내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비활성화하도록 하는가 하면 비상시 잠금 장치도 열리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다. 빌딩 관리를 담당하던 전 직원은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게 해 직업윤리상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며 머스크는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올해 초에도 트위터가 사무실을 침실로 개조한 것과 관련해 2개의 회의실을 침실로 계속 사용하려면 수정된 건물 사용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